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6월 20일 배승의 뉴스 배송 시작합니다. 이재명이 정치 보복 안 한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믿을 사람이 있을까요? 이재명의 손은 거치지 않지만 민주당의 손을 거치고요. 그리고 특검의 손을 거칩니다. 지금 피해 정치 보복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은요. 나 몰라라. 어차피 나만 수사 안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착각에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어떻게 특검이 움직이고 있는지 이 소식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내란 특검입니다. 이 사람들요. 윤석열 대통령을 아주 질질 끌어가지고 지방선거 그리고 그 다음 총선 2028년 총선까지 끌어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조은석 특검이죠. 조은석 특검이 임명된 지 6일 만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기소했습니다. 내란과 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이 석방 6일을 앞둔 김용현 전 장관을 추가 기소했는데요. 먼저 지적해드리고 싶은 것, 과연 추가 기소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지금 조은석 특별검사는요. 검찰청을 향해 가지고 파견검사 보내달라 이런 상황입니다. 대검의 차장, 부장검사 9명을 파견 요청하고 서울고검에 사무실 제공 요청을 해서 지금 아직까지 뭐 이루어지는 상황도 없는데 본인 혼자 내가 검찰과 경찰로부터 기록을 받아가지고 바로 수사를 시작해서 김용현을 추가 기소하는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냈습니다. 자, 어떤 근거로 기소를 했느냐? 그게 없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특검이 무엇입니까? 좀 설명드린 바가 있는데 특검이라는 것은요. 기존의 경찰, 검찰, 이 기존의 검찰과 경찰이 정부 여당의 눈치를 봐가지고 그 당시 권력자를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권력으로부터 벗어난 그래서 제3의 인물로 특검이라는 것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수사는 사실상 제대로 된 게 아니다. 그 수사가 아니라 새롭게 시작을 하겠다. 이게 바로 특검입니다. 자, 이 특검은 누가 행하는 거죠? 그렇죠. 권력자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 야당이 하는 겁니다. 야당이 힘이 없기 때문에 권력의 줄선, 검찰과 경찰 이것에서 벗어나서 진짜로 수사를 할 수 있게끔 하자 하는 게 야당 몫의 검찰이 특검입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는요. 이 특검, 조은석 특검은요. 여당입니다. 대통령이 임명했습니다. 민주당이 추천했습니다. 이것은 여당이 주도하는 특검입니다. 이런 특검은 역사상 있을 수가 없는 특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당 입맛대로 수사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아직 개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검찰과 경찰로부터 수사 기록을 받았다고 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특검이라는 것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잘못됐기 때문에 새롭게 수사해서 특검이라는 걸로 하는 건데 이 조은석 특검은 검찰과 경찰이 했던 수사를 받아가지고 그것으로 추가 기소를 한다는 겁니다. 이 특검이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조은석 특검은 김용현 장관을 추가 기소하기 위한 그런 결론을 정해놓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특검 요청에 따라서 특검이 새로 수사해가지고 기소한 것도 아니고 기존의 검찰과 경찰이 수사를 잘못했으니까 특검을 하자는 건데 기존의 검찰, 경찰 수사를 받아와가지고 그것을 전제로 기소한다? 이것은 특검과도 맞지가 않지 않습니까? 아무리 제 노력을 해서 논리적으로 피력을 하려고 해도 이거는 맞지가 않는 내용입니다. 이런 조은석의 이 추가 기소는요. 결과적으로 이재명과 민주당의 뜻대로 정치 보복을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이재명도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얼마나 나쁩니까? 기존에 돈을 안 풀었다. 윤석열 정부는요. 긴축 재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이나마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해외에서 수출기를 찾고요. 그리고 이 기업들을 향해 가지고 정말 열심히 일해라 해가지고 법인세도 좀 낮춰주면서 노력을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정부는 어떻습니까? 내수경제 침체돼 있으니까 돈을 풀겠다. 돈 풀어가지고 내수경제 해야겠다. 조금 있어 보십시오.
전국에 돈이 풀리면 어떻게 됩니까? 인플레이션 일어납니다. 경기는 더 침체됩니다. 우리나라 지금 최저임금 올리자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조업 할 수가 없습니다. 공장은 다 문 닫게 돼 있습니다. 나가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인데 정치 보복 할 때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은석이란 사람, 이 사람은요, 이재명과 민주당에 완전히 충실해가지고 벌써부터 김용현 전 장관을 추가 기소했습니다. 이거는 근거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 공격하는 것이 김용현 전 장관이 보석으로 나오게 된다. 보석으로 풀려나게 된다. 김용현 전 장관은요, 보석 받는 거 오히려 더 안 좋습니다. 구속기간 만료, 법에 다 정해져 있어요. 우리 헌법상에도 있는 그 구속권입니다. 그러니까 그 구속기소라는 기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그 기간이 만료되면 재판이 끝나든 안 끝나든 풀어줘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법원이 머리를 써가지고 구속기간을 연장시키는 방법, 그게 바로 보석에다가 조건을 붙인 보석 허가입니다. 자, 김용현 전 장관은요, 보석 원하지 않아요. 조금 있으면 구속기간 만료됩니다. 나오면 자유의 몸으로 재판, 불구속으로 재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가 어떻게 했죠? 여론의 눈치를 봐가지고 보석에다가 갖은 조건을 달아서 사실상 아무도 못 만나게 하고 돌아다니지도 못하게 하고 구속 상태를 유지하게끔 보석을 조건을 달아가지고 보석 허가를 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이 조은석 특검이 오자마자 김용현을 추가 기소하면서 계속해서 구속해야 된다. 이거는요. 인격적으로, 그러니까 인권에도 맞지 않는 얘기라는 겁니다. 얼마나 저들이 무시무시합니까? 저들은요, 문재인을 향해 가지고 퍼석하다 이런 표현을 써요. 퍼석하다. 그러니까 단단하지 못하다. 그래서 이재명은 더 단단하게 정치 보복을 해가지고 이 우파를 괴멸시켜라. 지금 이런 특명을 가지고 저렇게 특검에서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조은석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조은석은요, 좀 승진을 하다가 조금 문재인 물 좀 먹었다가 다시 살아 돌아와서 문재인의 사람이 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디 출신이냐? 전남 장성에서 태어났습니다. 예, 호남 사람입니다. 그리고 광주 광덕고를 나오고 고대 법대를 졸업했습니다. 딱 편향됐다라고 느낌이 오시죠? 뭐 어떤 지역을 가지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이번 대선 결과도 그렇고요. 그리고 호남 출신들의 그 편향성을 지금 본인이 드러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평가를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검사 재직 시절에는요, 특수부 검사로 활동을 했는데 김대중 정부 온로비 사건 당시 최 회장의 부인 이형자를 조사했었습니다. 그리고요, 나중에 김대중의 아들이죠. 김홍일 전 의원, 황강옥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수사를 했고 노무현의 최측근이었던 안희정, 이 안희정을 구속 기소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써낸문 사건에서는 이광재 전 강원지사를 구속 기소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여기서 좀 재밌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한동훈, 이 한동훈의 장인이 누굽니까? 바로 진형구죠. 진형구 전 대검 공안부장, 그때 검사장이죠. 이 진형구를 조사하면서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으로 진형구 당시 대검 공안부장을 조사하면서 대검 공안부를 사실상 최초로 압수수색했던 인물입니다. 수사적으로 보면 편향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어느 순간부터 편향적으로 됩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재직 시에 통합진보당 이석기의 부정경선 의혹을 수사했습니다. 이것으로 다시 서울로 복귀하게 됩니다. 그전에 좀 물을 먹었다가 광주 순천지검 순천지청장으로 재직하다가 검사장으로 승진하면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대검 형사부장으로 검경 합동수사를 지휘합니다. 그리고 나서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 고검장으로 임명되면서 검찰총장 후보자로까지 올라가게 되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게 조은석입니다. 그렇게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밀려서 법무연수원장을 끝으로 검찰을 퇴직했는데
그 뒤에 문재인이 어디로 임명을 시켰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감사위원 자리 우리가 해야 되니까 하지 마라. 문재인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문재인이 가는 그날까지 내가 인사권자다 해가면서 임명한 사람이 바로 이 조은석입니다. 조은석을 감사위원으로 집어넣고 마지막으로 퇴임한 겁니다. 그럼 왜 문재인이 이 조은석을 밀어 넣었을 것인가? 이유가 있겠죠. 감사원에서 벌어진 감사를 보십시오. 우리 안보 문제 북한에다 중국에다 다 넘겼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전현희 감사부터 시작해가지고 편향적인 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감사 결과를 다 조은석이 방어를 해줬습니다. 어떤 방어를 해줬느냐? 전현희가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었을 때 추미애 아들, 그러니까 추미애가 또 법무부 장관이었을 때 아들 문제 기억나시죠? 추미애의 아들이 카투샤로 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 갔을 때 가서 어떻게 배치됐는데도 그 배치를 어떻게 받았는지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휴가를 나와서 미복귀를 했는데 그게 탈영이 아니고 다시 병가 연기로 되고 이런 식의 특혜가 있어가지고 그때 한창 논란이 됐었죠. 이 추미애 아들에 대한 문제를 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요? 검찰이요. 그럼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인사권을 쥐고 흔드는 사람인데 인사권자인데 검찰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을 수사하는 것 이것은 법무부 장관과 이해 충돌이 됩니까? 안 됩니까? 누가 봐도 이해 충돌이 되죠. 그런데 추미애는 그 해석에 있어서 유권 해석에 있어서 이해 충돌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 부분 그리고 나서의 보도자료 내는 부분 그리고 전현희가 본인이 세종시로 출근했다고 하지 않고 서울에 있다라고 해놓고는 세종에 출근하지 않고 또 세종에 늦게 출근하고 또 서울에 가면 서울에 없고 이런 식으로 출퇴근을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발표하려고 했는데 누가 막았느냐? 바로 조은석입니다. 조은석이 전현희 감사 보고서를 절대로 공개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 갖은 수단을 써가지고 심지어는 전자결제도 받지 않고 결제도 받아주지 않고 끝까지 그래서 나중에는 이 국정감사에서 나온 얘기가 조은석이 전현희의 변호인 같았다라는 얘기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유병호 사무총장이 이야기했듯이 조은석은 전현희 감사 보고서에서 중범죄를 삭제했다. 이거 감사원 감사 결과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은석은요. 문재인 정부에서 2017년 고검장에 임명됐고 윤석열 대통령이 2019년 검찰총장에 오르자 사임한 뒤에 문재인 정부 때 다시 감사원의 감사위원이 됐습니다.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뭐가 그렇게 급했을까요? 지난 18일 민주당에서 특검 올리는데 조은석을 제일 먼저 내란 특검으로 올려가지고 그날 바로 밤에 이재명이 오케이 임명하자마자 김용현 전 장관을 바로 구속 기소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조은석은요 편향적인 것이 분명하고요. 그리고 이들 입맛에 맞게끔 수사 결과를 내놓으려고 무진장 애를 쓸 것이고요. 그리고 언론을 이용할 겁니다. 왜냐? 지금 언론 자체가 조중동을 제외하고라도 조중동도 지금 완전히 눕지 않았습니까? 오늘 아침 조선일보를 보니까 정말 황당하게 짝이 없는 기사를 쓰면서 이재명을 칭송하던데 이렇게 벌써 누워 있는데 이런 비판적인 기사를 쓰겠습니까? 어쨌거나 이 조은석이 계속해서 수사를 하게 되면 브리핑을 하게 될 겁니다. 브리핑을 하게 되면 언론이 따라오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아침 조간신문을 보니까요. 임명 6일 만에 김용현 추가 기소한 특검. 이래서 특검하는 것이다. 동아일보, 경향신문, 동아일보, 한겨레가 이를 일면에 실었고요.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도 이 소식을 사회면에 다뤘습니다. 경향신문은요. 추가 기소로 김용현 석방막은 조은석 특검이란 이런 것 하면서 특검은 이런 거다. 제가 말씀드렸죠. 특검은 이런 게 아니다.
이 바보들아, 야당이 하는 게 특검이다. 여당이 하는 게 무슨 특검이냐. 특검이란 이런 게 아니라 결론을 만들어 놓고 진행하는 게 아니라 새롭게 수사를 하는 게 특검이에요. 이게 무슨 특검이라고 경향신문이 대대적으로 이런 일면의 보도를 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김 전 장관의 범죄 행위를 밝혀낸 게 검찰인데 검찰은 구속기간 만료에도 추가 기소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심우정 검찰의 내란 수사 공소유지를 미심쩍은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그러나 이 조은석 때문에 시민들이 이래서 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이 절로 들 만한 조치를 했다. 그냥 막 소설을 쓰고 있는 거죠. 한국일보입니다. 한국일보는 출범하자마자 김용현 추가 기소한 특검, 검찰은 뭐 했나? 이런 사설에서요.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핵심 공범까지 풀려나게 됐는데 멀뚱멀뚱 방관만 하던 검찰관은 대비된다. 특검 출범이 지연되면 어쩔 뻔했나. 그냥 뭐 특검이라는 게 자기들 마음대로 갖다 쓰면 특검이 되는 줄 아는 겁니다. 한겨레는요. 내란 특검 김용현 추가 기소. 내란범 석방 용납 안 된다. 법원은 특검이 요청하는 구속영장을 신속히 발부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법이 없어요. 지금 이 내란 수사는요. 본인 경찰 수사에 따라서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판이 진행 중에 있어요. 이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을 특검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 첫 번째로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을 어떻게 특검을 할 수가 있느냐. 그럼 그 기소권을 누가 갖게 되는 것이냐.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해야 되는데 추가 기소라는 것은 여기에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이 재판부에 들어간다는 건데 지금 이 재판은 진행되고 있어가지고 기소권자가 이미 결정돼 있습니다. 검사로 결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추가로 특검이 들어온다고요? 그게 법적으로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 재판 한 재판에 추가 기소를 검찰이 하는 것도 아니고 새로운 특검이 와가지고 저희도 이 재판 낍니다. 이러면 재판부가 받아줍니까? 물론 이것을 위해서 민주당이 또 법을 바꿀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경제가 어렵고 나라가 어렵고 지금 뭐 이스라엘 이란 전쟁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영향이 어떻게 우리나라에 올 건지 또 지금 북한 동포들이 러시아로 파병되는데 안타까운 생명들이 지금 전쟁에 이용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안 하고 오히려 대북 확성기는 꺼버리고 그리고 경제를 살리겠다고 하면서 추경으로 돈을 풀고 그 돈 푸는 것도 그러면 다 같이 다 나눠줘야 되는데 전 국민한테 차별지등한다고 하면서 아니 왜 돈 낸 사람들 차별 지급하느냐. 그러면 애초부터 돈이 필요한 곳에 집중적으로 줘야지 그것이 진짜 경제를 살리는 일 아니냐. 이렇게 지금 비판이 나오고 있고 G7에 가가지고는 망신을 당하고 거기다가 또 죄송합니다. 이 고급 표현을 쓰다 보니까 그런 표현이 적절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 대망신을 당하고 그리고 일본에서는 어떻습니까? 반일반일하면서 후쿠시마 오염수니 어쩌니 저쩌니 해가면서 나는 원전도 안 가봤는데 해놓고는 이시바 총리 만나가지고 악수하면서 이시바 총리 웃지도 않았죠. 그리고 또 호주 총리한테는 어떻게 했습니까? 외국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외모 품평. 아이고 외모가 잘생기셨네요. 그런 소리를 정상가는 어떻게 합니까? 이런 외모의 프로토콜이고 TPO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나가가지고 외교 사실상 참사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트럼프가 우리한테 양해를 구하고 갔다. 양해를 구하고 가긴 뭘 양해를 구하고 갑니까? 트럼프는 이시바 총리 만나고 그냥 가버렸는데요. 이렇게 거짓말을 해대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런데 이 특검으로 인해 가지고 내란 특검 이거 끝까지 갈 거 아닙니까? 지방선거로 이런 상황으로 만들어 가는 것 이게 지금 이재명이 할 일인가? 그리고 또 국민의힘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죠. 지금 국민의힘이 본인들 목에다가 칼을 들이밀고 있는데 이 특검으로 인해서 검찰 니들 가만두지 않겠어. 그리고 국민의힘 너희들 버틸 수 있나 보자. 국민의힘 니들도 다 간다. 지금 이렇게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란 특검 하면요. 국민의힘 그 당시에 개업날 없었던 국회의원들, 당사에 가 있던 국회의원들 다 수사 대상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 가지고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습니다. 특히 3대 특검 이거 밀어붙일 때 찬성한 국민의힘 의원들 누굽니까? 나는 괜찮아. 나는 어차피 수사 안 받을 거야.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했던 걸까요?
착각이죠. 저들은요 6개월 아주 그 긴 특검 기간 동안 어떻게 할 건지 다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요 지금 당대표 선거하는데 당대표 선거에서 친명이니 찐명이니 이 놀이하고 있는데 지금 한가하게 국민의힘은 지난 얘기 또 지난 얘기 이런 얘기나 하고 있는 겁니다. 우파가 다시 개편돼야 됩니다. 국민의힘이 개편이 아니라 우파 자체가 개편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우파 진영이 다시 이 진영을 쌓고 야당, 진짜로 야당이 될 수 있는 사람들만 모아서 다시 시작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이렇게 망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국민의힘 의원들 야당하면 편할 줄 아는데요. 진짜 민주당 저 사람들 지독한 사람이라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시죠? 박근혜 정권 때 있던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도 수사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재판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당하면서 이재명하고 함께 하겠다? 뭐 정부 여당이 해주는 거 우리도 같이 하겠다? 이런 아니란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우파가 다시 개편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잘못된 거는 이재명이죠. 그리고 그 이재명, 피고인 이재명을 뽑은 야속하기만 한 국민들도 있는 거죠. 어쨌거나 지금 이런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저도 더 힘을 내서 또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는 시간도 좀 많이 가져보려고 합니다. 월화수목 해가지고 아침 10시부터 라이브를 할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떠신지 또 의견 남겨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 버튼 응원의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